안녕하세요. 어, 여섯 번째 행복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행복 이런 주제로 이 반려동물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근에 어,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 애완동물이라고도 이제 불렀죠.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애완동물이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는 그냥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동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그것이 이제 핵심이겠는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이런 말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간은 뭐 이성적 동물이다 이런 말이 옛날부터 있었는데요. 음, 이성적 동물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정서적 동물이다 혹은 감정의 동물이다 그러죠.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그런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인간의 의식이 혹은 삶이 파악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AI 혹은 로봇도 인간하고 다를 게 없죠. 그 로봇이라는 것은 이 계산 능력, 1 플러스 1은 2다고 하는 그런 계산 능력에 의해서 이 로봇이 움직이기 때문에 인간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로봇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반려동물은 인간이 그런 이성적인 그런 동물로서 살아가는 게 다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한다 하는 것은 사람이 그 감정 이외의 이성만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말도 되겠습니다. 어떻든 그 1983년 10월 달에 오스트리아의 수도인 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에서 처음으로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이 이제 제안이 됐다. 즉, 강아지나 무슨 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제안이 돼서 그 이래로 이제 말하자면은 반려동물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국제 심포지움에서 그 동물 행동학자이며 노벨상 수상자인
콘라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이제 이것을 제안을 했죠. 이 국제 심포지엄의 어떤 그 회장이기도 하고요. 지금 콘라드 로렌츠의 8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했다.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보면은 이 책인데 이게 지금 책의 표지를 제가 이제 이게 캡처해 놓은 건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이렇게 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자세히 이 책을 읽어봤어요. 저는 원래 좀 이 개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런 집에서 기르는 이런 동물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런 그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 아마 이 사람 같아요. 콘라드 로렌츠가. 그래서 굉장히 동물의 그 행동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특히,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특히 이 책에 보면은, 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개의 어떤, 동물학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재미있게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이렇게 서술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읽어볼 것을 강력하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추천을 해요. 이 책은 도서관에 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한 권씩 사서 소장을 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책으로서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아무개 선생이 행복론 시간에 이 책을 추천을 해서 샀다. 그런 메모를 그 앞에다가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읽어보고 그 느낌을 거기다가 좀 이렇게 책 옆에다가 끄적거려 놔도 되고 맨 앞에다가 다 읽은 어떤 소감 같은 거를 적어 놓는다면 굉장히 여러분들 독서를 하는 맛을 알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완동물과 반려동물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반려동물과 현대라고 그래서 이 반려동물이 어떻게 해서 등장하게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완동물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반려동물로 바뀌었죠.
애완동물이라는 것은 이 완이라는 게 그 장난감이라는 뜻입니다. 장난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심심하니까 장난감을 제가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죠. 심심하면. 그래서 그 애완동물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어요. 그뭐 무슨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뭐 쥐, 그다음에 돼지, 무슨 그 뭐 뱀도 애완동물로 기르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그런 동물들, 뭐 그리고 이제 어류, 금붕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붕어 물고기가 있어요. 아니면 또 새, 뭐 인꼬라든가 또 구간조, 또이 말을 하는 그런 그 새가 있죠. 그래서 뭐 새, 또 뭐 거북이, 뭐 굉장히 많아요. 뭐 돼지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염소, 어떤 경우에는 또 들짐승인데 야생동물인데 또 이렇게 길을 들여가지고 우연히 따라오게 돼가지고 뭐 까치를 또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들 봤습니다. 하여튼 모든 동물들은 애완동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러는 사이에 이 현대에 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고 복잡해지고 또 피로사회라는 게 있어요. 피로사회가 되었다 하는 그 변화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그 일에 피로해지고 정서적으로 피로해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이. 그래서 그 인간과 이제 단순히 인간의 어떤 장난감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그 함께 살아가는 반려 여러분들이 그 결혼식에 가면은 뭐 이렇게 신랑 신부가 아무개 씨는 뭐 누구를 뭐 아내로 맞아 뭐 평생 반려자로서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맹세합니까? 뭐 하는 그런 게 있죠. 반려. 마치 그 둘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라는 거죠. 동반자. 그래서 이 동물도 반려동물이다, 뭐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묘라고 그래요. 묘. 그래서 반려묘. 좀 묘하죠. 반려묘다. 뭐 원숭이는 뭐라고 하는지. 원자죠. 반려원. 반려앵. 토끼는 그럼 토끼 토자잖아요. 반려토. 돼지는 돈자니까 반려돈. 하여튼 그 좀 장난스럽기도 하고 약간 우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것은 엄연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그 서로 반려가 되는 그런 존재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려동물들도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에는 뭐 고양이라든가 이제 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집을 나가서 혹은 어떤 사람은 또 이걸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제도 어디를 이제 고인도를 보러 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들개가 이렇게 들개 떼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들개라는 게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집을 나가거나 아니면 주인이 갖다 버린 개들이 그 야생으로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친구나 뭐 무리를 만나가지고 같이 사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위험한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야생에 가가지고 사냥할 능력도 다 이제 잊어버렸는데 망각을 했는데 그 어떻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을 그 먹이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뭐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요즘에 관심이 굉장히 그 폭증하고 있다, 갑자기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애견 샵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굉장히 그 자주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동물병원 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동물들의 그 먹거리를 파는 그런 슈퍼에 뭐 어떤 특별 그런 코너가 있죠. 그다음에 뭐 그 애견 카페 또 동물들이 입는 옷 뭐 이런 것을 이제 뭐 저 자신만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아직 그 적응이 안 되는데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굉장히 그 시대에 뒤진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런 반려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반려동물과 현대의 어떤 그 정신적인 상황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정신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도 이제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아까 이제 인간은 그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이 반려동물이 가장 그 우리 인간과 공통 분모로서 이 반려동물을 필요로 하는 게 이 인간이 정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반려동물에 이제 애정을 굉장히 쏟아요 사람들이. 아마 사람에게 대해서보다 훨씬 더 애정을 쏟는다. 뭐 어제 어떤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 남자가 뭐 이제 부부인 듯이 보이기도 하고 학생인 듯이 보이기도 하고 그 개를 몰고 가는데 그 굉장히 그 애정 표현을 약간 아부가 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약간 조금 그렇습니다. 좀 보기가 좀 민망해요. 이 동물이 굉장히 좀 이렇게 고자세고 사람이 저자세고 그런 것을 좀 보면서 야 저렇게 그 동물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저는 뭐 약간 좀 보수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썩 이렇게 친근하지 않고 낯설고 왠지 좀 씁쓸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된다. 말하자면 우리 인간이 그 정서적으로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잘 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 사람의 어떤 어떤 마음의 안정이죠. 쉽게 말해서. 어떤 정서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안정인데, 이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아직 말을 좀 뒤로 미루고요. 반려동물은 사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어떻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뭐 어떤 것은 이제 이 앞을 못 보는 그런 앞을 못 보는 분들을 뭐라고 그러죠? 함부로 얘기했다가 이제 뭐 어떤 또 뭐 약자 비하 발언이나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개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훨씬 강하게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슈퍼에 가서 뭘 사온다거나 어떤 물건을 누구한테 전달한다거나 할 때 이 개를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 주인들이 굉장히 뿌듯해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도움을 주고 또 북극 같은 데서는 이 개 썰매도 있죠. 개가 썰매를 끌고 이제 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말이나 뭐 무슨 뭐 다른 걸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개가 훨씬 더 효율적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북극이라는 그런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미끄럽고 춥고 뭐 그런 환경에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북극개가 또 이 썰매를 끄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 그 어떤 물리적인 그런 뭡니까 또 이 양떼를 모으는 그런 또 개도 있습니다. 양떼가 이제 많은데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기도 하는데 말 타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그 개가 이 양들을 몰아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개를 보내면 이렇게 양떼를 모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를 모는 그런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개가 이제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개가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뭐 집을 지킨다거나 뭐 아니면은 또 가수원을 지킨다거나 뭐 여러 가지 또 군견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이제 부대마다 개를 한두 마리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적의 침투를 알아낸다거나 아니면은 도둑을 뒤쫓는다거나 할 때 필요하죠.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옛날에 소련에서 달에 무인 우주선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사람이 타지 않고 개가 타고 간 일이 있습니다. 사람 대신에. 왜냐하면 사람이 가면 이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대신 개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데 건강에도 필요하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랬죠. 그 미국에서 이제 노인들이 병원에 모여서 이렇게 이제 입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 개를 한 마리씩 이렇게 붙여주는 그런 그룹과 그냥 그 개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그룹을 비교를 해보니까 개를 한 마리씩 딸려준 그 그룹의 그 노인들이 훨씬 더, 그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또 병도 빨리 낫고, 또 뭐 따라서 더 오래 살고 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불안감, 그 스트레스, 그래서 이제 맥박이 불안정하다거나 또 혈압이 높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커다란 도움을 준다. 걔랑 같이 살면은 이제 이런 그 스트레스를 훨씬 덜 받는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밝혀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스트레스는 보통 대화를 할 수 있는 상대자가 없을 때 생기는 건데 이 개를 상대로 해서 이제 말하자면 대화를 하는 거죠. 개하고 대화하는 것은 저는 몇 번 봤습니다. 그 개를 몰고 다니는 그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개하고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개가 이제 그 나름대로 반응을 한 건지 자기 혼자 독백을 하는 건지는 몰라도 개하고 이렇게 빨리 와, 저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이쪽으로, 그래 일로 가자, 그러면 뭐 하면서 뭐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남이 볼 때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개와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가 어떤 가족으로서 반려동물이니까 뭐 이제 가족의 뭐 일원이겠죠. 그래서 또 요즘에는 이렇게 그 1인 또는 2인 가구가 이제 많아지죠. 특히 뭐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진다고 그래요. 저는 뭐 늘 얘기하지만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은.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그건 현실이니까 우리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증가로 인해 가지고 반려동물을 필요로 하는,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그런 그 가정이 급증하고 있다.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1인 가구, 혼자 사는 그 사람들이죠.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7%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또,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가, 4가구 중 한 가구다. 그러니까 25%죠. 그러니까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고, 그 중에서 이제 그 27%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죠. 25%가 이제 1인 개와 함께 혹은 뭐 반려동물과 함께 거주한다. 이건 뭐 2015년도 통계니까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제는 가족으로서의 그 의미가 이제 굉장히 사람 못지않게 어쩌면은 사람보다 더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좀 우울해집니다.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까 어,
콘라드 로렌츠라는 이 동물학자가 쓴 책에 개와 그러니까 개와 인간은 어떻게 개와 친구가 되었는가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어, 그 반려동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이 개, 너의 반려동물은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그 종류가 많아요. 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끼리도 뭐 반려동물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 반려동물이 이렇게 많은데 뭐 벌레도 있죠 반려동물이.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는 주로 자칼이라는 그런 종인데, 이 자칼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늑대, 울프, 자칼과 울프라는 이 종에서 이 개가 유래가 됐다 하는데, 요게 이제 지금, 자칼이라고 그래요, 자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울프. 조금 더 동글동글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생겼다 할까요? 그렇고, 이제 이 자칼은 좀 더, 뾰족하게, 예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의 종류, 이제 유럽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유럽산의 어떤 개의 조상은 자칼인데, 이 가족 관계가 이제 굉장히 분명하고, 그 다음에, 어리광을 부린다. 어린애들 막 이렇게 와가지고 어리광을 부리죠. 그래서 이제 이 어리광을 이렇게 사람한테 어리광을 부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친근하다는 뜻이죠. 사람,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막 어리광을 부리듯이 이렇게 어리광을 부린다고 그래요. 이 자칼이. 그 다음에 이제 늑대는 원래 이제 우두머리에 대한 복종을 이제 굉장히 중시하고, 그 무리에 있어서 우두머리를 굉장히 중시하고, 또 같은 구성원 간의 어떤 유대관계, 끈끈한 유대관계, 말하자면 의리가 있는 거죠. 그것을 굉장히 중시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칼에서 유래한 개, 자칼개라고 하죠. 자칼개의 그 개는 주인에게서 이제 부모를 이제 본다. 이제 주인을 부모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늑대계에 속해 있는 그 개는 그 부모를 우두머리 늑대라고 생각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칼계와 유럽산이 되게 이제 자칼이라고 하는데요. 늑대계는 이렇게 이제 상당히 좀 뉘앙스가 다르죠. 자칼계는 어떤 좀 더 가정적이라고 할까요? 좀 더 가정적인 그런 계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늑대계는 좀 더 어떤 우두머리에 대한 그런 충성이랄까요? 뭐 그런 거를 중시한, 이게 좀 가계가 다르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기에는 유럽산 개들이 이제 어떤 주인을 부모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저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집에서 개를 기를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조건도 되질 않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모르죠. 이제 미래에는 어떻게 될란가. 뭐 제가 이제 마당이 있는 집이 생긴다면은 이제 거기서 뭐 할 수는 있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려동물,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뭐 일반적인 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반려동물이, 대개 이제 유럽계와 이제 비유럽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어떻게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 인간과 이 반려동물의 그 맨 처음에 이루어진 그 관계를 본다면, 어, 그, 어, 이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반려동물 혹은 뭐 애완동물을 이제 알지 못할 때에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공동으로 사냥을 했다고 그래요. 사냥을 하면은 이제 바로 끝내는 수도 있지만 몇 날 며칠을 계속 그, 이 이제 짐승들을 추적하고 사냥감이죠. 사냥감을 추적을 하고 밖에서 자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은 사냥을 하다가 그 이 자칼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자칼들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람이 하는 일을 나름대로 어,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사람들이 이 자칼들에게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나눠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자칼들이 더 사람들 가까이서 도움을 주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자기네도 일정 부분을 그 사냥한 결과를 이렇게 나눠 갖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반려동물과 인간이 관련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칼들과 사람이 이제 공존하게 됐는데 이제 그 사실 뭐 그런 것보다도 오늘날 그 반려동물이 등장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뭐 어떤 반려동물과 인간의 관계의 역사라고 할까요? 아니면 뭐 족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을 뭐 지금까지는 얘기한 거고. 근데 왜 그럴까?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이 어, 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의 인간은 뭐 수많은 그 소설이나 아니면 영화나 뭐 우리가 TV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어떻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어, 그 뭡니까 그 변신이라는 그 소설 어, 그 체코의 작가죠. 체코의 작가이면서 이제 변신 페 반들롱이라는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작가 이름이 하여간 그 좀 생각을 해보죠. 이 변신이라는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이 말하자면 세일즈맨인데 이 세일즈맨이 어느 날 출근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기가 벌레로 변해 있더라 뭐 하는 얘기에 이제 얽힌
뭐 이야기죠. 그래서 그 벌레가 굉장히 흉측하게 이렇게 생기고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자기가 벌레가 돼 있으니까 출근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 가족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일으키다가 끝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 어떤 셀러리맨이죠. 셀러리맨이 이렇게 이제 흉측한 벌레로 변했다 하는 것은 현대인의 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현대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제 벌레와 같은 그런 흉측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면은 좀 더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 벌레처럼 이렇게 살아간다. 인간이 아닌 벌레의 형태로서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이 소설은 이제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현대인의 모습은 변신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니체라는 사람은 그것을 종말인이라고 했어요. 종말인. 그래서 종말인을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인간 말종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산업사회의 그 마지막 이 벌레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현대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든 이 근대 사회에 들어서 어떤 물질주의, 어떤 유물론이라고 하죠. 물질주의. 물질밖에 모르죠. 이 물질을 다른 말로 하면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라고도 하죠. 돈 혹은 물질. 이 물질은 정신의 반대죠.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신적인 존재인데, 물질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죠. 물질.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게 돈밖에 몰라요. 그리고 또 나밖에 모릅니다. 그걸 개인주의라고 하죠. 개인주의. 데카르트가 코기토라고 했는데, 나는 생각한다. 그때의 나, 생각하는 나. 코기토 에르고 숨, 그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건데, 이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이것을 근대 사회와 근대인의 그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의해서 이제 각인이 된다. 가장 특징을 드러낸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만족, 즉 육체적인 쾌락, 또 이 쾌락도 그냥 쾌락이 아니라 개인의 쾌락, 이런 것이 삶의 목표가 됐다는 겁니다. 어떤 현대인이 그렇다는 거죠. 현대인이나 근대인이나 다 거의 비슷한 정도차만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근대인이 좀 더 초기니까 좀 더 소박하다고 할 수 있고, 현대인들은 이제 이런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개인주의, 혹은 이기주의, 이런 데 매몰된 좀 저속한 그런 벌레 같은 그런 인간이 돼 있는데, 그래서 개인의 쾌락,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쾌락, 스포츠를 본다거나
또 아니면 이번에 그 N번방 사건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그 N번방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그 N번방 사건에 70만 원이나 100만 원을 주고 입장을 해서 이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건 뭔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쾌락입니다. 쾌락. 감각적인 만족이나 육체적인 쾌락. 이런 거를 위해서 거기에 이제 돈을 비싸게 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쾌락, 어떤 개인의 쾌락이 내 삶의 목표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현대인의 삶의 어떤 특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권리와 부의 축적. 이게 이제 근대인의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권리, 부의 축적. 이 부의 축적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돈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이 다 여기로 갔을 것 같아요. 이 돈. 이 돈을 많이 버는 거, 그것이 어떤 그 삶의 목적이 된다. 대학에 열심히 가서 좋은 학점을 따고 좋은 그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좋은데 취직을 한다 는 거죠. 좋은데 취직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어떤 그 삶의 어떤 의미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삼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의 권리와 부의 축적, 이것이 근대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됐다. 그러니까 나 개인이 만족을 하고, 나 개인이 그 만족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각적인 만족,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을 위해서 부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근대인 혹은 현대인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어떤 그 돈을 버는 거, 돈을 많이 벌고 또 내 권리를 지켜내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요, 그 굉장히 빨리 끝나 버렸는데 이 영화 한 편을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소개를 해보면 도그 이어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도그 이어. 원어로는 어덕 이어, 어덕 이어, 어덕 이어인데 이게 사실 이 영화를 실제로 보려고 봤는데 제가 영화를 상영을 이제 해가지고 봤는데 이걸 좀 다운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안 됩니다. 어디 가도. 그래서 요새는 영화 보기도 힘들고 뭐 그렇지만은 이 영화에 나타난 개의 모습, 그리고 이 개와 이 주인과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뭡니까 이번 강의에 있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영화가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어떤 막 화를 냅니다. 이 주인이 막 화를 내고 그게 이제 일종의 반응을 하는 거죠. 이 개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 화해를 합니다. 화해를 해요. 마주하기, 대면 이렇게 마주 보고서 서로 간에 이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바라보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영화 도그이어는 이, 이 주인공이 어, 뭐 카츠라는 사람인데 이 개는 이제 대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개예요. 대본인데 이 대본을 이제 입양을 하게 돼요. 입양을 이제 어렵게 이렇게 해가지고 먼데 있는 사람한테서 이제 입양을 하게 되는데 이 개가 배달돼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그 개를 그 만나보고서 굉장히 그 후회를 하게 돼요. 후회를 하게 되는데 그 이 개는 말하자면 전력이 있는 개였어요. 전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누구한테 심하게 이렇게 그 머리를 얻어 맞아가지고 이 머리가 막 깨졌어요. 깨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이렇게 이제 머리에 남아 있어서 심리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 어떤 손상을 입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개하고 자기가 이제 이 개를 입양하는 데는 이제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랬는데 이 개를 본 순간 굉장히 그 내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이제 그 이제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개가 이제 처음에는 고분고분하니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갑자기 막 뛰쳐나가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뭐 자동차에 막 뛰어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개를 잡으러 가는데 막 분노에 차가지고 이 카츠가 굉장히 그 화를 내면서 이제 이 개를 잡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이 개가 도망을 치다가 막 차에 칠 뻔하고 또 어떤 트럭에 올라타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이 주인공 이제 작가는 작가입니다. 이 작가는 카츠고 이 주인공은 존이에요. 존. 존이고 이 개 이름은 이제 대본인데 나 이 개 도저히 맡을 수가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하고 이제 통보를 하게 돼요. 도저히 이제 안 돼가지고 통보를 하는데 그 결국은 이제 그 통보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대본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살게 되는데 그 이 대본은 주인한테서 이제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런 개고 이 존이라는 주인공 역시도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진 않았지만 별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격앙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마음을 좀 다스려 보기 위해서 이 대본을 입양을 한 거죠. 입양을 했는데 해보니까 도저히 이제 이걸 맡을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벽장 같은 데 올라가고 막 싹 물건을 갖다 다 뒤집어 놓고, 예, 막 떨어뜨리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감당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주인이 이제 다시 이 개를 돌려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계속, 어, 키우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 사람이 어디로 이제 자기 이 사람은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쓰기 위해서, 그 글을 쓸만한 그런 장소를 물색을 하다가 시골에 있는 집 한 채를, 빌리게 돼요. 큰 집이었는데, 빈 집이었고, 거기서 이제 글을 쓰기 위해서 그 집을 빌리게 돼요. 빌리게 되는데,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이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직업을 가진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개 훈련시키는 이 전문가에게 이 대본을 이제 맡기게 됩니다. 좀 어떻게 좀 말 잘 듣게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제 맡기게 되는데, 어, 그 그래서 이제 이 존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이 개가 어떤 상태에 있고 뭐 하는 종합적인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이 개 훈련시키는 이 전문가 말에 의하면 이 존이 이 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개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가 굉장히 위태롭고 병들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깐죽거리고 이렇게 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이제 존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여자한테서 이 개를 이제 데리고 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어, 그, 다시 이제 이 대본하고 같이 살게 되는데, 계속 일만 저지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 다시 이 개 훈련시키는 여자한테 어,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시키는 전문가가 이 개를 어떻게 다루라 하는 얘기를 해줘요. 이 개의 눈을 이렇게 이제 마주 보고 이제 기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앉아라, 뭐 일어나라, 뭐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개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존의 명령을 앉아, 뭐 일어서, 뛰어가, 뭐 이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차차로, 아주 점차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 대본이라는 개는 원래 양을 모는 그런 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 점차로 이제 이 개가 자기의 능력을 이렇게 회복해가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대본을 보고서 이제 이 주인 이 존도 차차로 이제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안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집에다가 전화도 하고
그 자기 딸들이 이제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가족과, 화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도 이렇게 이 집을 찾아오고, 해가지고, 어,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글을 이렇게 쓰기 시작을 하는 것이 이 영화의 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을 쓸 때에 그 글 쓰는 그 제목이 A Dog Ear입니다. A Dog Ear. 그래서 이 Dog Ear, 그러니까 이 개에 관한 얘기인데 결국은 이 소설, 이 영화는 이 개를 키우는 사람의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개를 보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찰하게 되는, 그래서 자기의 그 마음에서 무엇이 병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지금 반려동물과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현대와 현대인의 그 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대와 현대인. 그래서 현대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사회고, 그 산업사회에서 우리 인간이 굉장히 고독해지고, 병들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서구 사회나 우리 사회에 이 정신병원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가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경우에 정신에 어떤 그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정신이 전혀 이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현대인은 그런 일종의 말하자면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죠. 신병이죠, 신병. 그래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데, 그 마음의 병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반려동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아까 봤던 그 도그 이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제 그 개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화라든가 어떤 병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죠, 그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 찾아내고 그것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실마리가 되는 게 바로 반려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반려동물과 이 주인을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어딘가 모르게 닮았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이 반려동물에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완전히 그렇거든요. 이 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주인도 병이 들고, 이 개가 서서히 나아가갈 때 이 주인도 서서히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묘한 관계에 있는데 이걸 잘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제 그 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자칼하고 뭐 이제 늑대하고 울프하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자칼은 뭐 유럽종의 어떤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울프는 그 나머지 개들의 이제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재밌는 스토리 하나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뭡니까 이 콘라드 로렌츠라는 이 사람 자신이 이제 개를 굉장히 많이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게 저게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키우고 개에 대해서 잘 아는데 뭐 그러기 때문에 이 동물학자가 되고 이제 이런 그 노벨상까지 받았겠죠. 그런데 한 번은 이 뭡니까 이 사람이 로렌츠가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개를 몰고 산책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나간대요. 나가는데 나가다 보면 이제 강가로 이렇게 가는데 그 강가에 집이 한 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집은 그 울타리가 굉장히 이렇게 길다고 그래요. 울타리를 길게 이렇게 이제 나무로 된 울타리로 해놨는데 이 개가 이 로렌츠가 데리고 산책하는 이 개가 그 옆을 지날 때는 항상 막 굉장히 심하게 짖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울타리 안에도 개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둘이서 완전히 그 이제 앙숙이 된 거죠. 그리고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짖으면서 그 서로 막 이제 이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막 뛰어갔다고 그래요. 막 뛰어가다가 이제 끝이 되면은 이제 이 사람이 개를 데리고서 이렇게 저쪽으로 쭉 가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개가 더 이상 따라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고 또 이제 갔다 오다가 거길 지나올 때면 또 그렇게 서로 잡아먹을 듯이 서로 짖었다고 그래요. 연례 행사처럼 이제 매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어느 날 또 이렇게 이제 그 개를 몰고 그 옆을 지나가니까 서로 막 또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서로 막 심하게 짖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그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그래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울타리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뜯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가 없는 거죠. 거기부터는 울타리를 뜯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개 두 마리는 서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할 것 같으면 이 개들은 서로 막 달라들어서 물고 뜯고 해갖고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어느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그 싸움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이 개들이 탁 만나니까 잠시 굉장히 어색한 침묵이 흐르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면은 이 울타리가 없는 부분으로 계속 뛰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울타리가 있는 부분으로 뛰어가면서 또 서로 잡아먹을 듯이 짖어댔다고 그래요. 말하자면은 체면치레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사람과 개는 거의 비슷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상대방을 뭐 이렇게 심하게 보는 앞에서 비판을 한다거나 막 이렇게 상대방을 야유한다거나 서로 간에 막 싸우는 사람들은 실제 이제 말리지 않고 그냥 두면은 머쓱해가지고 이제 싸우는 신용만 하고 실제로는 이제 뭐 치고받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콘라드 로렌츠가 이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제 그 마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이 마을에 있는 어떤 개가 굉장히 그 인사를 잘하는 그런 개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개가 인사를 하니까 우스운데 만나면 이제 이렇게 꼬리를 치고 이제 와가지고 막 부비기도 하고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데 어느 날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이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고 그래요. 오토바이를 타면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옷이 따로 있고 그 옷을 입으면은 이제 사람을 잘 몰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개가 있는 그 집을 초대를 받아서 방문을 하기 위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대문에 가서 이제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뒤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짐을 챙기거나 뭐 오토바이를 세우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개가 와가지고 뒤에서 이제 심하게 물었다고 그래요. 다리를. 그래서 이제 딱 돌아서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머쓱해진 거죠. 굉장히 머쓱해지면서 그 이후에 만나면은 굉장히 미안해가지고 이 개가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용서해달라는 듯이 그런 어떤 제스처를 하고 꼬리를 이렇게 땅으로 내리고 그런 행동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개가 굉장히 그 영리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 거의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인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콘라드 로렌츠의 책에 보면은 그 재밌게 아주 서술이 돼 있는데 그 뭐예요? 더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개가 사람과 거의 유사한 또 이제 이제 여러 종류의 개들을 이제 키워보는데 이런 게 저런 게 또 이제 이 개 가운데서 가장 키우기 힘든 게 이제 다른 사람이 키우던 개를 데리고 오는 경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이 개가 이제 그 자기 전 주인을 이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큰데 이제 개 중에는 사람과 거의 같은 그런 인식 능력, 인지 능력이 있는 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감정 능력, 공감 능력, 뭐 이런 것이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개도 이제 키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을 열심히 하면은 이제 좀 휴식을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휴식을 필요로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다른 사람한테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그래요. 오로지 이 개만이 이 사람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 주었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두 번인가 어떤 특정한 시간에는 이 개를 데리고서 이 강가로 놀러를 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보여주는 이 행동 거지 같은 것은 굉장히 그 독특하고 사람보다 더 섬세한 어떤 감정 같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고유한 어떤 그 마음의 위로를 어, 주었다고 그래요. 그 개가. 그리고 이제 콘라드 로렌츠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의미심장한 그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키우던 개가 이제 뭐 5년이나 10년이나 이렇게 이제 키우면 죽게 되거든요. 그렇게 죽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사람이 죽은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마음의 허전함과 상처를 받게 되는데, 사람이 받은 상처는 한 달을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개를 이제 입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서서히 서서히 이제 그걸 잊게 된다고 그래요. 전에 키우던 개가 죽은 것을 서서히 잊으면서 이제 그 새로 들어온 개와의 새로운 관계에 더 많은 흥미가 생겨가지고 이제 자기의 그 빈 구석을, 마음의 빈 구석을 채워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그 뭡니까, 개가 이제 사람을 잃으면은 반대로, 사람이 개를 잃는 게 아니고 개가 사람을 잃게 되면은, 그러니까 주인이 죽는 거겠죠. 최소한 3년간은 이 주인을 잊지 못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개는. 그러니까 개가 사람보다 훨씬 더 이 어떤 주인에 대한 자기 어떻게 보면은 어, 반려자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이 뭐랄까요, 깊고 굉장히 진실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와 사람, 뭐 일본에도 뭐 그런 일본 영화도 하나 있는데, 그 개가 이제 이 주인이 이제 교수였는데, 출근을 할 때마다 이제 그 역까지 따라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기다렸다고 그래요. 퇴근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개는 집으로 돌아오질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그 자기 주인을 기다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죽었겠죠. 결국은 기다리다가. 그래서 뭐 지금도 가면은 그 개의 그 동상이 거기 세워져 있다고 그러는데 좀 마음이 짠하죠.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는 것이 과연 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어떻든 이 사람과 개에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뭐 아까 얘기한 그런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처 라든가 아니면 어떤 병적인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달래기 위해서 반려 동물을 키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이외에 그런 현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사람이 갖지 못한 어떤 장점이랄까요, 고유한 면이랄까요, 뭐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 개나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개의 갈래를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선택을 해야 될 거고, 또 사실 그런 개들은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뭐 고양이도 굉장히 재미있는 뭐 그런 게 있고요.
이제 고양이하고 개는 굉장히 다르죠. 고양이는 자꾸 사람한테 파고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 고양이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튕기는 맛이 있는 거죠. 튕기는 맛이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는 게 이제 고양이고, 뭐 그 이외에 다른 뭐 애완동물, 반려동물이 있는데, 그것은 뭐 개처럼 그렇게 정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정도가 좀 다르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아직 그걸 체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반려동물이 이제 뭐 그런 인간 내면의 그런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 뭐 일종의 치유하는 역할,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기여를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다양한 그런 정신적인 요인들, 정신적인 상황들,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려동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다른 국면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뭐 못지않은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이 반려동물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길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반려동물을 한 가족으로서 정말 어떤 이론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가족으로서 대하고 있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하나 낳는 것보다는 개 두 마리 입양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실제로 들은 적이 있는데,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또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이제 지금은 우리로부터 이걸 없애버릴 수가 없다고 봐요. 물론 뭐 이제 우리나라를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데, 뭐 저희도 아파트에 삽니다만은 여기에 뭐 개를 키우는 그런 주민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온 게 있어요. 어젠가. 그런데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개를 많이 안 키우죠. 왜냐면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 맞지를 않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꺼려해요. 그래서 이제 이 단독주택이나 이제 뭔가 아파트와는 다른 좀 더 이제 양호한 그런 환경에서 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인간과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인간이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려동물이 됐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 반려동물을 뭐 키우지 않고, 또 장래에도 그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반려동물에서 커다란 의미와 또 뭡니까 반려동물의 차지하는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분들이 보기가 힘들 것도 같은데 어떻든 이렇게 이 개를 통해서 사실은 자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이럴 때는 자기 자신의 내면을 잘 응시하고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의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사람과 이제 이렇게 접촉하게 됐다 뭐 하는 건데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이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반려동물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은 인간이 소외되고 힘들어지고 고독해지고 현대라는 상황이 인간의 내면을 굉장히 황폐화시켰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황폐화된 인간 내면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반려동물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각자 어떤 경험한 반려동물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이 기회에 정리를 해보면 재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같은 그런 거를 함으로써 이 반려동물이 차지하는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의미 이런 것을 이제 지금 당장이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반려동물을 이제 갖게 되고 키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정리해보는 어떤 기회로 마련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려동물의 어떤 인간적 사회적 의의는 뭐 지금 제가 약간 좀 산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우연히 어떻게 보면 마주치긴 했지만은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우리 인간과 근거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 서양 사회에서도 반려동물이 커다란 의미를 갖게 된 건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이 소외되고 고독해지고 어떤 병적인 그런 상황, 사회 병리적인 현상들이 등장함으로써 거기에 커다란 의미를 갖는 것이 이제 반려동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이 거기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바로 반려동물의 인간적 사회적 의의라고 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반려동물 자신이 이제 개 같은 경우에는 이 충성도가 사실은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평생 키우던 개를 한 달 동안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는데 개는 사람을 적어도 3년간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개는 참 변치 않는 인간의 것이다. 그래서 어떤 나에게 어떤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존재가 얼마나 있겠냐 하는 거죠. 개는 그런 면에서 이제 어떤 대상에도 뒤지지 않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이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대부분은 그 이제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어, 건강이 있고 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건강을 제외한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아라고 그랬습니다. 자아. 그래서 그 자아가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자아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반려동물이 아니겠냐 이제 하는 것으로서 이 반려동물과 행복이라는 우리가 오늘 정리해본 이 주제가 이제 정리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곧 나 자신을 되찾게 하는 병들었던 나 자신의 그 내면을 치유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되찾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원래 어, 뭐 소비, 글쓰기와 행복, 글쓰기와 행복 이제 이것은 뭐 원래 하려고 했는데 원래 그대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인가도 좀 얘기를 했지만 중간고사를 뭐 쳐도 되고 안 쳐도 되고 근데 사실 중간고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이제 뭐 온라인 강의라서 중간고사를 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에도 강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강의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에는 첫 시간에도 강의를 다 했고요. 그리고 이제 쉬는 겸 해서 또 뭐 영화를 한 주 보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할 수가 없고 뭐 토론이나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약간 오로지 강의에 의존을 하는데 또 이게 교양 과목이다 보니까 또 그 뭡니까 또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하기도 못하고 해서 하여튼 뭐 그 과제를 매주 내주는 거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일부러 과제를 안 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글쓰기에 대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듣는다고 대단히 수고가